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이 실존주의의 그 시조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그 철학적인 기반은 그 헤겔에 대한 대립으로 나와요. 헤겔의 철학에서 핵심 개념이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이죠. 절대정신.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 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라는 것은 그 절대정신을 향해서 변지법적으로 발전해가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에 의하면은 이 사물도 결국에는 이 절대정신이 물질로 타락한 것이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절대정신에 도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이 절대정신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인간과 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결국 이 신이라는 절대정신에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는 거고, 그럼 모든 것이 다 절대정신으로 환원돼 버리면은,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간의 본질이 신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거든요. 이 키에르 케고르도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지만, 그런 면에서 그 기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자들이 이 보편적인 진리의 가치를 두었다면은, 이 키에르 케고르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개인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그 주관성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내부로 깊게 파고들어가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절대성이 나오고 신과 상통하는 길이 열리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객관적 진리라는 것이 어떤 안전과 확실성을 보험회사처럼 보장을 했다면은, 실존적 진리라는 것은 주관성을 통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매우 불확실성과 자유를 동반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반성하고 사색하고 진정한 진리와 자아를 찾아가는, 이게 이제 자아의 실존을 재발견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존적 변증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어떤 무리나 군중 속에서 누군가로 살아가지만, 실존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포장된 그 위선과 싸우면서 신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상적인 자아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신 앞에 홀로 서야 된다. 그래서 단독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게, 단독자. 신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 어떤 교회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집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소속의 힘을 빌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이 자기의 실존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실존주의를 유신론적 실존주의다라고 불러요.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종래의 타락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신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실존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의하면은, 인간은 동물 이상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동물들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절망의 끝에서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이라는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이 절망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절망을 해서 치유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 불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망 없이는 종교적인 실존도 구원도 없다. 인간은 여러 종류의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으로 돌아간다. 절망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걸 거쳐야 자기의 본래 그 실존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전도한다. 고독이란 종교적 견지에서 전 인류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도 외톨이가 되지 않고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종교를 무슨 뭐 보험회사처럼 생각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통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신과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실존을 체험하고 자기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주장들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해겔 철학에 의하면은 역사가 계단식으로 발전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그 뒤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풍요로운 이상사회가 도달한다. 그게 역사의 종말이고 어떤 신의 세계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인간을 죽이고 홀로코스트의 그 잔인한 학살로 이어지자.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가 결국에는 잔인한 전쟁으로 귀결되면서 2차 세계대전 그 직후에 실존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태까지의 그 철학에서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형이상학에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그 살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경직된 본질주의라는 것은 사물을 하나의 성격으로 고정시켜 놔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 틀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 현실은 다양의 세계고 역동적으로 무한히 변화 가능한 세계잖아요. 개방적인 세계인데 그거를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가둬버리는 것이 하나의 그 폭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가 20세기 들어와서 두 차례 전쟁을 끝난 직후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게 사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사물은 본질이 실존에 우선하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목적 없이 실존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성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인간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생각은 그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어떤 영혼이라는 본질이 있어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런 종교적 신념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에서 한때 뭐 신학을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신론적인 맥락에서 실존주의를 말했다면은, 사르트르는 좌파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 사회에 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뉘앙스가 좀 그렇죠?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선고라는 것은 안 좋은 뉘앙스인데 자유라는 건 좋은 뉘앙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막막함 속에서 내가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자유이지만은 그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선고받았다.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신분석자들이 말하는 그 트라우마, 내가 어렸을 때 막 이러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기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실존주의적 태도고, 그 다음에 즉자와 대자를 구분하는데요. 즉자는 항상 그 자체로 있는 사물의 존재 방식이라면, 대자는 매 순간 다르게 존재하며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자, 또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즉자, 대자. 영어로 하면 이제 in itself 정도 되겠죠? in itself. 그 자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이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목적이 있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자라고 표현을 했고, 인간은 그렇지 않죠. 무수화, 영어로는 for itself. 그 자체로 있지 않고 의식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매 순간 인식하고 반성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과 달리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의 본질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물은 즉자고 인간은 대자다. 근데 인간이 사물처럼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되겠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타자에 의존해서 나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자의 성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타인은 나를 사물처럼 고정시켜서 인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선입견이죠. 어쩌다 하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각인해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의 주체를 타자에 의해서 종속되는 순간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타인은 우리에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의지를 하려고 그러죠. 남과 동일시하고. 근데 이제 서로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한테 규정되는 걸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남이 지옥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르트르는 자신이 어떤 틀 속에 규정되는 걸 매우 싫어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은 자라는 그런 본질로 규정이 되면은 내가 그 틀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나의 그 구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부아르라는 여성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되죠. 계약 결혼. 근데 이제 이 실존주의가, 이 1960년대에 오면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쟁의 상처가 아물면서 실존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요. 주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주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개인이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은 이제 소시르의 그 언어학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소시르가 그 랑그 빠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랑그라는 것은 그 문법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빠롤이라는 것은 개인의 발화예요. 개인이 이제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억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빠롤이에요. 빠롤은 다 다르지만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은 그 문법이 같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문법이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중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언어의 그 한 단어처럼 인간도 그 스스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의 그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 소시르의 언어학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이 구조주의 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조도 길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바뀌는 거거든요. 전쟁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조라는 말은 실존에 대한 대립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조주의가 이해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대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조주의가 그 구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또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후기 구조주의. 구조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그 구조가 그 이분법적으로 너무 경직된 것을 다양성과 상대성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후기 구조주의고,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라는 것이 다 어떤 정치적인 맥락, 어떤 사회적인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담론, 디스코어스에 불과하다. 진리가 아니라 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떤 학문에서 소외됐던 그런 분야들을 연구하면서 뭐 페미니즘이나 탈식민주의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어떤 문화적으로 이게 확산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실존주의가 뭔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